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학 수학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좀 늦었죠. 제가 국가연구실 과제 제안서를 오늘까지 쓴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에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은 어, ODE의 그 상미분 방정식의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들링인데요. 뭐 우리 사실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마들링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지수적 감소, 방사능에 이것도 이그젠플로 할까요? 우리가 EX 6번까지 했나? 잠시만 보겠습니다. EX 5번까지 됐네. 그럼 이제 이건 솔루션은 좀 이따 구할 거고요. EX 6번 어, 라디오 액티브 DK 이 사실 별거 아닌데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어, 액티브입니다. 이거 좀 깔끔하게 써야 되겠네.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일까봐 액티브 DK 이제 방사능 붕괴 뭐 지수적 감소 이 방사능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마델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풀이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방사능 물질은 이제 예를 들면 C1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라늄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디케이를 하죠. 근데 현재 양에 비례해서 디케이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방사능의 양을 우리가 y라고 합시다. 이거 시간에 대한 함수겠죠? 그러면 방사능의 감소 감소율 사실은 감소하긴 하는데요. 방사능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 변화율은 당연히 dy dt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델링을 여기서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거 그냥 우리말로 씁시다. 이거 보니까 모델링 보니까 지금 현재 양에 비례해서 어, 방사능이 변하더라. 방사능의 현재 양이 많으면 디케이가 빠르고 현재 양이 적으면 디케이가 느리더라. 이게 사실은 조금 보호가 이제 방대해서 사실은 여기 사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dy dt는 0보다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감소하니까 얘는 현재의 감소량은 현재 방사능 양에 비례한다. 뭐 이런 모델이 되게 많아요. 공학적인 모델에서 우리가 쉽게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도 많은 이그젠플에서 이런 예들을 볼 거예요. 현재 양의 변화율이 이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이 현재 양에 비례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거의 첫 예인데요. 그러면 이제 비례한다고 하니까 비례상수를 하나 넣으면 되겠죠. dy, dt는 예를 들면 ky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이제 부호가 다르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부호가 음수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k로 하고 예를 들면 k는 이제 상수인데 물질마다 다를 테니까 물질 상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 예를 들면은 그럼 해가 어떻게 되냐면 요 사실은 이거 당장 좀 있으면 배울 건데요. 요런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이게 적분을 한번 해야 되죠. 그쵸? 왜냐면 미분이 한번 있으니까. 그럼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초기 조건을 우리가 y가 t가 0일 때 y가 t만 함수니까 y대로라고 놓으면 해가 이렇게 됩니다. 해는요 yt는 y0의 exponent 마이너스 kt.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e의 마이너스 kt를 내가 그냥 exponent 마이너스 kt 뭐 둘 중에 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근데 그러면 왜 두 개로 씁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내가 가능하면은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이, 이 지수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을 때 많이 쓸 거고요. 간단한 거는 왼쪽처럼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스포넨트라고 쓴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를 갖고요. 이 해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긴 할 텐데요. 그래도 t가 초기항이 y0가 되면 익스포넨트 kt 우리 지수함수 어떻게 그리나요? 지수함수는 이 여기 1을 지나는 요런 함수죠. 여기 이게 2의 x예요. 그죠? 2의 마이너스 x는 뭘까요? 이렇게 생긴 게 2의 마이너스 x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의 마이너스 kt도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kt는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쪽은 이제 지수함수 원래 있던 2의 마이너스 k 이게 2의 마이너스 kt가 됩니다. 그럼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면 더 빨리 감소하겠죠. 이렇게 여기 이게 k가 커지는 방향일 겁니다.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그림이 더 빨리 감소하는 그런 지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런 마델링이에요. 그러니까 뭐 풀이 방법은 우리 지금 바로 이어서 가르쳐 줄 겁니다. 너무 쉽고요. 뭐 풀이 방법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못 풀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근데 하여튼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현재양이 그 변화율이 현재양에 비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뉴턴스 로 오브 쿨링이라는 그냥 열전달을 간단한 문제. 사실은 그 간단한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 열전달 배우면은 그게 바로 럼프트 히트 커패시턴스 메소드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물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현재의 온도 차에 의해서 열전달 어, 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당연한 거죠. 온도 차이가 크면 열이 많이 전달되고 온도 차이가 작으면 열이 적게 전달되니까 현재 양에 비례해서 우리가 뭔가가 비례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지수 함수를 만듭니다. 이 k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k가 양수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 이게 지수 함수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아이고 지수 함수가 왜 이렇게 그러지?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런 거 있을까요? 별로 없죠. 우리가 막 지수적으로 막 증가하는 함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대부분 다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들이 나와요. 지수로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들. 근데 이제 그런 모델도 OD로 많이 만들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프레데터 어 언제 한번 내가 강의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 모델들. 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밀도가 증가하면 얘네들끼리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고민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분방정식 풀이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미분방정식의 첫 번째 풀이법은요, 되게 쉬워. 아이고, 첫 번째 풀이법은요, 되게 쉽습니다. 아이고, 왜 자꾸 빨간 이렇게 되지? 오랜만에 썼더니 섹션 1.3 이 변수 분리입니다. 변수 분리를 가지고 푸는 separation of variable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아이고 separation of variable 여러 번 이제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SOV인데요. 줄여가지고 그리고 SOV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데요. 변수 분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미분방정식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방정식이 있는데 미분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요거는 first order ODE ODE에 대해서 쓴 기법입니다.
우리가 일개 미분 OD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대수적인 조작에 의해서 대수적 조작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에리스메틱 응? 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식에 대한 대수적 조작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하고 y 함수인데 이 부분은 y만의 함수 한쪽은 다른 쪽은 x만의 함수 이렇게 분리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요거를 이게 변수 분리예요. 이게 변수 분리.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dy dx를 생각을 하고요. y 도시라고 하면 dy dt를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이랑 뭐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면 내가 막 그냥 쓸 거거든. 응? 그래서 그냥 잊지 말고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수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이거 무슨 뭐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미분 방정식 풀이법이구나 이걸 금방 알겠지만 오늘은 처음 배우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합시다. 워낙 중요하니까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이 y 프라임 되면 dy dx를 한번 넣어봐요. gy dy dx가 fx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gy dy는 dx를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fx의 dx. 그러고 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양변 적분. 양변을 적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티그레이션 gy의 dy가 인티그레이션 fx의 dx. 이렇게 하면 해가 바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느낌이 잘 안 오죠? 어,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워낙 간단한 거라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EX1 한번 봅시다. 예제 1. 첫 번째 EX는 요겁니다. 9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4 곱하기 x는 제로. 자, 이거 미분방정식이에요. 뭐 초기값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일단은 초기값 없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값이나 경계 조건이 없이. 자, 이거 미분방정식 좀 풀 수 있겠어요? 느낌이 잘 안 오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여기서 얘기했던 그 변수 분리라는 대수적인 조작을 통해서 변수 분리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9y 프라임은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고 y 프라임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9y dy dx를 집어넣고 왜냐면 x가 독립변수인 게 워낙에 클리어하니까 그 양변에 dx를 곱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9y dy는 마이너스 4x의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양변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티그레이션 9y dy는 인티그레이션 마이너스 4x의 dx. 자, 이거 적분하면 왼쪽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9 y의 제곱 플러스 상수가 하나 나올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상수가 나올 텐데 여기 좌변에도 상수 오른쪽에도 상수니까 그냥 상수 하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해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좀 이게 해죠 해. 근데 이거를 뭐 좀 더 저는 좀 더 깔끔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2를 양변에 곱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은 뭐 c. 그때 저 위에 c하고 아래 c는 다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나중에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죠? 되게 쉬운데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 내가 y만의 함수, x만의 함수 혹은 y만의 함수, t만의 함수를 분리할 수 있는지 분리만 되면 풀립니다. 그게 바로 separation of variable이에요. 물론 뭐 적분을 못하는 식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적분을 못하는 거는 또 적분 테이블이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또 보면 되니까 일단은 변수가 분리되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또 다른 이그젬플 하나 해볼까요? 이제 이 EX2는 뭐냐면요. 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분의 y 이거 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 있어요. 초기 조건이 아니라 이제 x가 공간이니까 경계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y가 1일 때 y0는 x가 1일 때 y가 1이다. 요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함수하고 y의 함수를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놓고 써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내가 x 프라임이라고 많이 썼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식을 쳐다보면 x하고 y하고 금방 분리되네. y분의 1의 d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d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래서 양변 적분을 해요. 양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티그레이션 y의 는 마이너스 인티그레이션 x분의 1의 dx 이렇게 되죠. 양변 적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나요? lny가 되죠. 내추럴 로가리즘의 자연 로그. 요거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ln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플러스 상수 c가 하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좌변에서도 상수가 나오고 우변에서도 상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일식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초기 조건이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놓읍시다. 아니면 이거를 뭐 lny는 이걸 좀 더 쓸까요? 아니면 이거를 ln의 x분의 1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플러스 c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간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y가 얼마 나와야 돼요? y는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y1 여기다 대입하고 x1 대입하면 ln1은 0이니까 c가 0이네요. 그죠? 그러면 해는 어떻게 되냐면 ln y는 ln x분의 1인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ln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가 y는 x분의 1입니다. 교수님, 근데 그거 말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절대치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초기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1,1의 위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넣고 이것만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예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워낙 그냥 쉽고 또 여러분들 이제 공학 수학에서 미분방정식이라고 머리 털라고 처음 배우는데 그래도 이그젠플을 조금 더 해볼게요. y 프라임은 xy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y가 경계 조건이 있어요. 경계 조건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x가 독립 변수면 x는 보통 공간이잖아요. 공간에서의 어떤 값이니까 그냥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 초기 조건이라는 얘기를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가르칠 기회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용어만 받아들이세요. 아, 이런 거 경계 조건이라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여기서도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y 대신 y 프라임 대신에 dy dx 이렇게 쓴 다음에요. 이거를 x 있는 거 y 있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보면 y를 다 왼쪽으로 보내고 x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양변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은 인티그레이션 y의 dx 인티그레이션 x의 dx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 어떻게 되나요? ln y가 됐고요.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상수 c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y에다가 x에다 1 넣었을 때 상수를 그냥 구해도 되고요. 뭐 바로 구해볼까요? 이거 복잡하구나. 그럼 그냥 ln을 없애고 합시다. 그럼 양변에 지수를 곱하면 y는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익스포넨트에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c인데 이 플러스 c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익스포넨트에 2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익스포넨트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요 a가 뭘까요? 요 a는 바로 E의 C죠. E의 C, 익스포넨트 C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상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집어넣어 봅시다. y가 1일 때 2니까 조건을 집어넣으면 y는 미안합니다. y는이 아니라 y가 1일 때 2라는 거를 여기서 y는
2 x가 1일 때 y가 2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우리가 y가 2는 x가 1이면 익스포넨트 a의 익스포넨트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a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자꾸 이거 헷갈리게 쓰는 것 같나? 다 익스포넨트로 통일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익스포넨트 c 익스포넨트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요걸 같이 집어넣으면 솔루션 해는 이렇게 나오겠죠. 해는 y가 x의 함수인데요. 요거는 a가 2 곱하기 여기에 익스포넨트 하고요. 요거하고는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묶어보면은 익스포넨트에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변수 분리가 되게 쉬운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쳐다보면요, 지금까지는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었어요? 이거 변수 분리라는 걸 배우기 전에 전혀 풀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개수를 해도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이런 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보세요. 야, 이거를 만족하는 해 y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해요. 이거 개수도 안 됩니다. 이런 해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여기 보이는 이런 해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변수 분리라는 걸 쓰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변수 분리 이렇게 하지만 그냥 뭐냐면 너무 간단하게 배웠잖아. 그 변수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쪽은 y라는 변수, 한쪽은 x라는 변수, 좌변과 우변을 분리해서 양변 적분하면 돼. 굉장히 심플한 방식인데 그거를 어 이제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보면 이걸 진짜 미닝을 모르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풀어주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분 방정식을 1개 미분 방정식을 딱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은 변수 분리를 먼저 트라이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걸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방사능의 요 문제 풀어봤죠. 요 문제 dy 요 문제 우리가 풀어본 건 아니고 요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 문제 이제 미분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그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딱 쳐다보니까 뭐예요? 변수 분리로 푸는 거죠. 정말 이런 애가 나올까요?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에그젬플일 텐데요. 네 번째 에그젬플은 EX4는 그래서 라디오 액티비티 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y dt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방사능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현재양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는 양수로 놓고 그래서 이제 항상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초기 y가 0일 때 값을 y0라고 했습니다. 요거 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전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났겠지만 지금 독립변수는 t고요. 종속변수는 y입니다. 그러면 y는 y끼리 t는 t끼리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그러면 dy y분의 dy 왼쪽은 y만의 함수 오른쪽은 k의 dt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겠죠. 아, 교수님 k는 왼쪽에다 붙일까요? 하면 왼쪽에 붙이면 마이너스 k분의 1 혹은 뭐 k만 땡기면 k분의 1은 k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에다 이렇게 놔야 되나요?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물리적인 미닝을 따라가면 돼요. 사실은 이 K가 K는 우리가 뭐 다른 뭐 상수로 볼 수 있지만 물질 상수로 볼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보면요 얘는 이 타임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타임 스케일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k분의 1이 이걸 k라고 쓰지 말고 k분의 1이 타임 스케일이에요. k분의 1이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걸 좀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마델링에서 여러분들이 이 k 같은 요런 값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타임 스케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이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 다시 k분의 1이 타임 스케일이에요. 이게 타임 스케일이 됩니다. 이거를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풀이 하는 걸로만. 타임 스케일이기 때문에 요 시간항에다가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시간하고 물리적인 미닝이 나중에 식에서 살아남거든. 그러면 양변 적분하면요.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lny 그죠? 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변에 지수를 취해주면요. lny가 y가 되겠죠. 그리고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kt 플러스 상수 c가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우리가 a라는 어떤 상수를 어떤 식으로 정하면 익스포넨트에 c를 a로 정의하면 얘가 바로 a의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k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방금 전에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시간이니까 초기 조건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초기 조건은 뭐냐면 t가 0일 때 y0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t가 0이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익스포넨트 값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a가 이렇게 되면 a가 바로 y0라는 걸 알게 돼요. 따라서 해는 y는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요. y0의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kt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좀 천천히 나가는데 이걸로 하니까 조금 더 빨리 나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이 쉽게 진도 어차피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 진도가 늦어요. 이래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가 무슨 보강이 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동영상을 많이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변수 분리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뭐 변수 분리 형태로의 변환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변수 딱 봤을 때는 변수 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변수 분리 형태로 변환 뭐 이거는 그냥 한 예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y 프라임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y분의 x의 함수더라. 그러면 이게 언뜻 봐가지고는 이게 변수 분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형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 변수를 렛 해가지고요. 한번 놓자는 거죠. x분의 y를 u라는 걸로 놔요. 그러면 y가 뭐가 되나요? ux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u도 x만의 함수일 겁니다. 이거 뻔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y 프라임 대신에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 앞그대로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거를 구해서 원식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y 프라임 대신 u 프라임 x 플러스 u 이게 레프트 핸드 사이드 좌변이고요. 우변은 fu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보면 요거는 변수 분리가 됩니다. 이게 언뜻 변수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항상 du, dx를 한번 써봐요. 거기다가 x를 앞으로 곱하고 u, fu 이렇게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지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파란색으로 쓰지 말고 요것만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x의 du, dx는 fu 마이너스 u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fu 마이너스 u 분의 du는 x분의 1의 dx
이렇게 만들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 왼쪽은 뭐예요? 왼쪽은 유만의 함수, 그죠? 유 함수고 오른쪽은 뭐예요? x만의 함수. 그러니까 이게 바로 separation of variable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eparation variable을 도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분 문제죠. 양변 적분해서 풀면 되죠. u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u를 구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y로 바꿔 쳐야 되겠죠. 왜냐면 요 x를 곱하면 이게 u가 되니까. 왜냐면 문제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y를 구하는 거잖아요. u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뭐 예제를 간단한 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EX 6이 되나요? 이게 잠깐만, 이게 4 EX 5가 되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EX 6이라고 되어 있어요. EX 5라고 씁시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EXY Y 프라임은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뭐 쳐다봐서는 언뜻 봐서는 야 이거 어떻게 X하고 Y로 구분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거를 Y 제곱으로 나눠봐요. 솔루션은 Y 제곱으로 나눔. 양변을 나누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 2x 2y분의 x 딜리트 아니죠. x제곱으로 나눌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이제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x제곱으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누면 2x분의 y 그죠? y 프라임이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당연히 안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수학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은요. 특히 이런 문제,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풀려고 너무 많은 다양한 노력을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건 당연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을 배우고 나서 할 줄 알았다, 뭐, 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뭘 알고 있어야 되냐고 한다면 이런 건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때 보면서 하면 되고, 이 변수 분리는 알아야죠. 변수 분리.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변수 분리는 알아야죠. 근데 하여튼, 뭐 배우는 상황이니 좀 약간 더 뭐 이상한 케이스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let 해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u는 x분의 y로 놓고요. 그럼 y는 ux 플러스 ux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y 프라임 어떻게 되나요? y 프라임은 어, 앞미분 뒷그대로 뒷미분 앞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y 프라임에다 대입을 해요. 그럼 2u y 프라임 대신에 u 프라임 x 플러스 u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나요? u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잠깐만 x분의 y를 u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u 프라임 x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전개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u 프라임 x 플러스 u 제곱은 u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u 제곱 양변에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 언뜻 보이지 않을 땐 항상 뭐 하라고 했죠? u 프라임 대신에 du dx를 넣어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x를 x 하고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 변수 분리 형태가 되죠. eu du는 x분의 1에 dx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놓고 뭐 2분의 1도 우변으로 보내도 괜찮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놓으면 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변수 분리 형태죠. SOV 형태입니다. 그래서 separation of variable. 그래서 양변 적분을 하면 우리가 2분의 1 있으니까 u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x가 될 거고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지금 뭘 잘못 풀었나? 아, 2u 제곱이다. 아, 이거 실수했네. 아,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다시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요거 다시. 이럴 수가. 이게 2u 제곱이죠, 그죠? 좀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럴 리가 없는데 노트를 보니까 u 제곱. 그래서 요거는 싹 이렇게 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어서 여기 다시 다 지우고요.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짠짠짠짠짠짠짠짠.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어놓은 걸 다시 우리가 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 그지? 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 한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이 u에 u 프라임 대신에 du dy를 집어넣으라고 dx를 집어넣으라고 그랬고요. 여기 x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u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u로 이제 양변을 그러고 나서 x는 왼쪽으로 y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 이거는 2u를 앞으로 뺄까요? 2u에 u 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du는 오른쪽은 x분의 1에 dx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두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니까 좋은 면이 있죠. 요 밑에 식을 미분하면 위에 게 되죠. 이거를 f라고 하면은 얘는 f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lnf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양변 적분을 하면 ln u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ln x 그러니까 ln x분의 1 거기다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초기 값은 뭐 없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x분의 a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지수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처리를 하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양변에 지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러면 u 제곱 플러스 1은 x분의 1에다가 a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c는 익스포넨트에 c가 됩니다. a는 익스포넨트 c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냐?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럼 요게 해가 아니죠. 우리가 원래 u가 뭐였습니까? u는 x분의 y였죠. 그쵸? recall.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고 나면 솔루션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해라는 거는 이렇게 바꾸죠. x분의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은 x분의 a 뭐 이런 식이에요. a는 초기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좀 지저분하긴 하죠. 지저분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요 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미분 방정식이 되게 아이고 이럴 수가. 미분 방정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정해진 어떤 툴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럼 일개 미분 방식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y 프라임이라는 요게 y 프라임만 있어야 돼요. 뭐 y 프라임의 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면 풀 수가 없습니다.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겠지만 SOV로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좀 더 제너럴한 방식의 또 풀이법을 봐야 돼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을 딱 쳐다보면 무조건 separation of variable을 먼저 트라이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언뜻 안 보여요. 그걸 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y 프라임 같은 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분리되는 변수 분리가 눈에 보여요. 언뜻 보면 전혀 안 보이죠.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u가 어떻게 변수 분리 이 식이 어떻게 변수 분리가 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요 u의 함수하고 x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쉽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y 프라임, u, y 닷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du dx, du dy를 쓰면 돼요.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변수 분리 제일
가장 많은 미분 방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개 미분 방식을 구하는 방법을 쉽게 찾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1.3은 끝났고요. 이제 섹션 1.4. 그래서 변수 분리, 미분 방식, 풀이의 응용 애플리케이션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풀이를 잘 써야 되겠다. 왜 이렇게 글자가 안 예쁘냐. 풀이의 이렇게 써도 별로 아름답지 않죠. 일단은 응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그젠플은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 레디오 액티브 디케이를 처음에 봤잖아요. 그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같은 문제인데 뭐 방사능, 탄소, 연대, 측정법. 뭐 여러분들 어릴 때 과학책에 보면 많이 나오죠. 라디오, 액티브, 라디오 카본. 방사능 카본을 가지고 나를 찾아가는 데이팅, 라디오 카본 데이팅 기법입니다. 근데 뭐 뭐 여러 가지 좀 팩트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중 방사성 탄소, 레디오액티브 카본, 방사선 탄소, C14에 뭐 6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의 농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생명체의 호흡하고 과 섭취, 뭐 음식물 섭취겠죠. 섭취에 의해 C614의 농도 또한 생명체 내에서 일정. 당연히 대기 중 방사성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생명체가 죽으면 C 외부로부터의 흡수가 종료되고 끝나고 체내에 요 C614는 방사능 감소를 한다. 이건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레디오 액티브 디케이예요. 디케이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C14의 반감기는 6,000년 5,730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요거에 대한 마델링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금 생명체 내의 C14의 양, 시간의 함수겠죠. 얘를 우리가 y의 t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디오액티브 디케이를 방사능 감소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dy, dt가 y에 비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봤습니까? dy, dt는 마이너스 k에 y 이렇게 났어요. 그죠? 비례상수 k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k를 어떻게 구할까요? k를 구하는 방법은 k는 뭘 가지고 구해야 되냐면 요거 C614의 반감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의 해가 이 미분 방정식의 ODE의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뭐 풀어봤으니까 yt는 y0에 익스포넨트에 마이너스 kt라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반감기가 기가 5730년 5730년이다. 요거를 이제 요 팩트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반감기라는 거는 처음에 y0였던 게 초기양 양이 y0였던 게 반감기가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y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yt 대신에 이쪽에 좌변에 yt 대신에 변감기의 요양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y0는 y0에다가 익스포넨트 마이너스 k에다가 t 대신에는 얼마요? 5730년. 이건 내가 k의 단위는 금방 봐도 알겠지만 n분의 1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근데 뭐 우리가 단위를 뭐 반감기를 세컨드로 초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k가 초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 k의 단위는 문제마다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시간분의 1은 확실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y를 양변으로 나타내는 요거를 y를 양변에